나의 인생 경험과 나의 후손들에게 남기는 글,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나의 손자녀들과 그리고 그 후손 만대에 이 글을 전합니다. 나의 이름은 최재인이며 당신들 조상 중 한 사람으로 나는 1939년 3월 27일 한국의 경상북도 경산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내 부모가 낳은 8자녀들의 맨 맞이로 태어났었기에 나는 남다르게 많은 관심과 기대 속에 자랐습니다. 나의 젊은 시절의 꿈은 비행기 조종사가 되거나 바다의 선원이 되어서 세계를 누비고 다니며 많이 보고 듣기를 원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소요되는 강인한 체력을 내 몸이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그 꿈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 장래에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나는 나의 어머니를 닮았는지 고름이나 피를 볼 때 너무나도 섬뜩하여 똑바로 지켜볼 수 없었기에 장래 대학 진학도 의학보다는 약학을 선호하였습니다. 그래서 1957년 나는 서울대학교 약학대학에 입학하였고 4년 후 학사학위를 받은 뒤 다시 이 학교 대학원에 입학하여 생략학을 전공하다가 1년 후인 1962년에 공군 장교로 입대하여 당시 한국에서 유일한 국제공항이던 김포공항에 레이더 책임 장교로 근무하였습니다. 1964년 12월 15일은 박정희 한국 대통령께서 독일 방문 후 루프트한자 비행기로 귀국하신 날인데 이 비행기의 안전한 착륙을 위해 김포공항 레이더 관제소와 협력하였고 그 당시 이 시설의 공군 장교 책임자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3. 1966년에 나의 공군 복무 기간이 끝나자 나는 다시 서울대학교로 복학하여 그 이듬해 1967년에 석사학위를 받았었고 이에 힘입어 나는 전북 익산시, 당시에는 이리시로 불렸다에 있는 원광대학교 약학대학의 시간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2년 후에는 서울에 있던 한국화이자 제약회사의 학술 과장으로 다시 겸직 발령이 되었습니다. 비록 나는 2가지 직장을 동시에 가져서 남들의 부러움을 쌌으나 내 마음에는 현실적 편의와 안락한 환경에 만족한 나머지 별로 학업적 성취를 못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나의 장래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69년 한 해 동안 과거 서울대학교 나의 은사이셨던 이완규 교수님께서 나에게 얼른 외국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도록 공부해야 한다고 독촉하셨고 그뿐 아니라 내가 지망할 외국 대학으로 나의 지원서를 보내주시는 등 많은 도움을 주신 결과 1970년 초반 드디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차펄힐에 있는 University of North Carolina에서 나에게 박사과정 장학금을 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하여 당뇨병으로 누워 계시던 나의 아버님께 마지막으로 유학 떠나는 인사를 올렸는데 아무런 반대 없이 나의 유학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권을 받을 때 신상조회 문제로 발급이 늦어져 나는 1970년 9월 중순이 되어서야 겨우 한국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4. 내가 탄 비행기 캡세이 퍼시픽은 서울을 떠나 맨 처음 일본의 하네다 국제공항에 착륙하였고 그 다음은 태평양을 가로질러 카나다의 밴쿠버 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여기서 미국 입국 수속을 마친 후 다시 비행하여 드디어 미국 첫째 공항인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 다음 다시 계속하여 네바다주에 있는 라스베가스,
그 다음에는 시카고에 있는 오헤이오 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때 이곳 시간은 벌써 자정이 가까웠고 또 내일 내가 타야 할 비행기가 아침 8시에 떠난다고 하여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공항 대기실 안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잠을 자야 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 8시 나는 이스턴 에어라인을 타고 시카고를 떠나 약 2시간 비행하여 나의 최종 목적지인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랄리 비행장에 도착하였습니다. 벌써 학기가 시작된 지 근 보름이 되었기 때문에 공항에는 아무도 나를 맞아서 인도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택시를 하나 잡아 타고 학교가 있는 채플힐 동네까지 갔습니다. 날씨는 아주 덥고 습기가 높은데 나는 배도 고프고 피곤하였으나 손에는 지도 한 장도 없다 보니 어디로 가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매우 당황하고 짜증도 났습니다. 5. 드디어 내가 수강할 교실과 식당과 기숙사 위치 등 필수적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이제 더 큰 문제는 내가 이미 늦게 도착하였으니 이제부터는 나의 노력을 더욱 배가하여야만 쏜살같이 진행되는 강의와 숙제를 따라갈 것이라 느껴졌고 만약 단 하루라도 더 이상 결석을 한다면 그때는 별 수 없이 한 학기 전체를 낙제할 것만 같았습니다. 6. 이제 되돌아보니 내가 병결 없이 건강하였다는 것과 나의 학위를 위한 모든 필수 과목 이수와 학점 취득, 실험 연구와 논문 작성 및 방어, 그리고 박사학위 자격 시험의 준비 등 이 모든 과정을 3년 이내로 끝낼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그리고 중단 없이 장학금을 계속 받았다는 사실을 회고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7. 나는 학위를 받고 곧 이어 시카고에 있는 노르드웨스턴 의과대학에서 박사 후 연수과정을 밟게 되었고 이 기간 중 훗날 나의 와이프가 될 미스 미드자 김을 만났습니다. 미스 김은 원래 한국에서는 영문학을 공부하였고 미국에 와서는 시카고에 있는 드폴 대학교에서 간호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시카고에 있는 마운트 사이날 메디컬 센터에서 중환자 간호원들의 교육 및 평가 요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8. 나는 노르드웨스턴 대학 포스닥터럴 펠로십 과정을 마치고는 텍사스주의 오스틴에 있는 생의학연구소 IBR로 가서 그곳 연구소장이며 1977년 노벨 수상 후보였고 나중 1986년에 그 유명한 프리스틀리 메달 수상자가 된 닥터 칼 포커스와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닥터 포커스는 원래 비타민 B12를 처음으로 분리하였고 또 타이로트로핀 릴리싱 호르몬의 구조를 처음 구명하기도 한 분이었지요. 나는 이 분과 함께 CoQ10이 어떻게 심장에 유익한 효과를 내는지 실험하였고 그 결과를 1978년에 미국 저명학술지인 Journal of the Proceedings of Academy of Science USA에 공개로 발표하였습니다. 9. 나는 이 연구소에서 닥터 포커스가 주관하던 대학원생들과 연구원들, 이들 중 다수는 일본서 건너온 대학 강사들이었음. 세미나를 내가 흔히 인도했는데 그 이유는 닥터 포커스가 자주 세계 각국을 다니며 순회 강연으로 바빴기 때문에 나에게 업무를 위임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0. 나는 이곳에 재직 중이던 1977년 12월 24일에 미대자 김과 결혼하였습니다. 11.
내가 나중 1978년 이 연구소 IBR을 사직할 때에 닥터 포커스는 나에게 매우 훌륭한 추천서를 써주었습니다. 그것이 나의 직장을 구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었지요. 즉 1980년 여름 난 두 학교에서 조교수로 초대하는 제안을 받았는데 하나는 오클라호마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수의과 대학이고 다른 하나는 웨스트인디스에 있는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오브 캐리비안 스쿨 오브 메디신이었는데 나는 의과대학에서 양리학 강의를 원했기에 후자를 택했습니다. 이 학교는 각국에서 저명한 교수들을 많이 초빙하였는데 그중 5, 6명은 미국에서 교과서를 출판하기도 한 저자들이었습니다. 그중 나와 함께 일했던 저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닥터 토니 글레이서, 보건통계학 전공, 닥터 수어판 나스, 미생물학 전공, 닥터 다니 웨딩, 심리학 전공, 그리고 닥터 마셜 크랙말, 조직학 전공이었습니다. 2010년경 나의 서울대 동기인 원종민 박사의 내외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남미 크루즈십 여행 중 우리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시설을 둘러본 후 우리 부부와 함께 이 학교가 위치한 해변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기도 하였습니다. 13. 나의 자녀들이 자라며 고등학교와 대학을 다닐 때에 나는 해외에서 약 20년간을 혼자 지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이용하여 나 자신도 양리학에 관한 몇 권의 책을 출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Choi Notes, A Handbook of Pharmacology 1, 2판과 Choice Medical Pharmacology를 미국에서 출판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대표 저서는 아무래도 2011년 미국 뉴욕에 있는 맥그로힐 출판사가 발간한 Drug Actions and the Interaction이라 하겠는데 이 책은 스페인어로도 번역되어 아모카 출판사에서 2012년에 발간되었습니다. 내가 책을 쓰느라 바쁜 여러 해 동안 나의 처는 우리 집 두 딸뿐 아니라 양자 최상현과 그의 누나 최유진 그리고 나중 일리노이 대학서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또 다른 진료 서영은 이 모두들의 숙식과 교육을 혼자서 담당하며 지도하였습니다. 14. 나는 2011년 9월에 American University of Caribbean School of Medicine 직장을 그만두고 은퇴하였습니다. 15. 이제는 나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부는 두 딸 나이를 가졌는데 첫 딸 이름은 캐롤, 한국 이름은 최신현, 그리고 둘째는 크리스티나, 한국 이름은 최소현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는 한국에 사는 나의 남동생의 아들인 최상현, 미국 이름은 피터 초이를 양자로 택했습니다. 16. 나의 첫째 딸 캐롤은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을 졸업한 후에 미국 내외에서 다시 의학을 전공하여 이제는 응급 환자를 치료하는 에머전시 메디신 의사가 되어 현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렉싱턴 메디컬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인 2020년 8월 8일 캐롤은 미국 텔레비전 MSNBC의 그 유명한 라첼 매도 쇼에 출연하여 코로나19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하는가를 현장 중계로 방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남편 닥터 로한 아리아는 현재 사우스캐롤라이나 의과대학에서 호흡기 질환 임상조교수로 근무하고 있지요. 이 부부는 이제 2살이 된 아들 아이 데반 아리아, 한국 이름은 홍원을 키우고 있습니다. 17. 우리 집 둘째 딸인 크리스티나는 고등학교 졸업 때 National Merit Scholar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되어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대학의 그 유명한
윌리엄 데이비 장학금 수혜자가 되어 4년간 계속 학비 면제생이 되었고 그 후 미국에서 의학을 전공하여 현재 안과 정형 전문 의사가 되어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셔빌과 핸들스빌에 있는 캐롤라이나 옵탈몰로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쉐인 앤더슨은 스탠포드 대학에서 생체기계공학을 전공하고 한때 화학실험 및 병원 수술용 장비를 판매하는 세계적으로 약 1만 명을 고용하는 독일 회사 게르샤이머의 북미주 판매 총책으로 일하기도 하였습니다. 크리스티나와 쉐인에게는 쌍둥이 딸 애경과 미경, 미국 이름은 각각 알리아나와 미케일라가 있습니다. 18. 한편 최상현은 어바나 샴페인에 있는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일리노이주 슈암버그에 있는 수출입 회사 MC 어플라이언스에서 판매 총책을 맡고 있으며 그의 처 미진 김은 미국 아이오와주에서 공부하여 현재 척추 전문 교정 의사로 일하고 있는데 이 부부 사이에는 3살이 된 아들 타일러 최, 한국 이름은 최홍준이 있습니다. 19. 이제 내 나이가 82에 가까이 되고 보니 우리 인생 행로에는 무지와 허점이 많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예컨대 인간은 100m 거리를 달릴 때 아무리 전력을 다해도 1초에 평균 11m 더 이상으로 달릴 수가 없는데 이에 반하여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은 광선으로 하여금 초속 18만 6천 마일, 즉 다시 말해 1초 안에 지구를 7바퀴 하고도 절반 되는 거리를 달리게 하십니다. 인간이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 하나님의 실존과 그분의 위협과 그분의 장래 구상을 우리가 결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개미 한 마리가 코끼리 발등에 붙어 살면서 그 주인인 코끼리의 건강과 심사를 짐작하기 어려운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20.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물 주전자에 누군가가 물을 붓고 화열을 가하지 않고서는 그 주전자 스스로가 물을 끓일 수 없는 것이니 여기 물 끓는 주전자가 하나 있다는 것은 곧 물과 불을 제공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어디인지는 몰라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21. 위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인체를 살펴봅시다. 헤아릴 수도 없이 많은 신비로운 우리 인체 구조 중 단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팔을 자유롭게 회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상완뼈 또는 윗팔뼈의 최상단을 마치 공처럼 끝이 둥글게 깎은 다음에 이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견갑골 또는 어깨뼈의 접속 부위를 마치 유발같이 둥근 모양으로 한입되게 만들어 상완뼈의 상단이 꼭 알맞게 우리의 이 견갑골 속으로 끼어들게끔 설계되어 있고 또 팔을 움직일 때 이 두 뼈가 서로 맞닿아서 그 마찰로 생길 통증이 있을세라 이 두 뼈 사이의 좁은 공간에다 끈적끈적한 윤활유를 채워서 보호하였고 또 이 유익한 액체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기 위해 두 뼈의 접속 부분을 아주 튼튼하게 보호해주는 주머니로 감싸져 있습니다. 여기서 큰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렇게 사려 깊고 효율적인 구조를 디자인했을까요? 내가 분명히 장담하건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기가 이렇게 디자인했다고 주장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누군가요? 이렇게 아주 지혜롭고 완벽한 설계를 한 분이. 22. 마지막으로 나의 이 일생 경험기가 여러분들의 인생 진로 설정에 도움이 될지
혹은 되지 못할지는 알 수 없으나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당신들에게 건강과 기쁜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그리고 사려 깊은 마음을 주셔서 당신들이 이웃과 온 세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23. 그럼 여기서 나의 글을 맺습니다. 후세대 여러분 모두들 안녕.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녕. 끝. 2020년 11월 최재인